알겠죠? 그래서 도달했다 보면 2월 1일 편지가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청약이죠. 그럼 여기서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라.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것을요, 갑의 입장에 봤을 때하고 을의 입장에 봤을 때가 약간 다르죠. 갑의 입장에 봤을 때 이것을 뭐냐? 갑의 입장에 봤을 때요. 갑의 입장에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청약의 구속력이다. 청약의 구속력이다. 또는 청약의 비철회성이다. 비철회성이다. 또는 청약의 형식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식적 효력이다 이 말.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갑은 처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요, 을의 입장에 봐. 을의 입장에서 이 기간을 뭐냐? 을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 안에 뭐라죠? 승낙을 해야죠. 그래서 승낙적격이다. 승낙적격. 승낙의 여기 청약의 형식적 효력이 되어 있죠. 여기는요, 청약의 뭐라 한다? 실질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승낙적격, 또는 여기를 뭐냐냐? 승낙능력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하고 을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하고 약간 다르죠.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간 안에 승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의뢰한 사람이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냐? 2월 3일 날 발송을 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했죠?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라고 그랬죠. 무슨 주의? 발신주의죠. 그러면 편지를 발송하면은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럼 편지를 발송하잖아요. 발송을 2월 3일 날 했더니 이 편지가 2월 5일 날 도달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노란 거 봐. 일단 편지를 발송하죠. 우리나라는 발신주의니까요. 발송하면은요, 531조에 의해서 계약이 뭐란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낙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승낙만 하면은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언제요? 언제 계약성이 뭐냐? 2월 3일 날 발신주니까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3일 날 편지를 발송하죠. 일단 계약이 성립했다가 이 기간 안에 편지가 도달하죠. 그러면 2월 3일부터 계속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자, 지금부터 빨간 것을 봐. 편지가 2월 3일 날 발송했잖아요. 아무튼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2월 15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럼 편지가 어때요? 2월 10일 안에 도달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2월 10일까지를 뭐라냐? 승낙 적격, 승낙 능력이라고 한다니까. 승낙을 할 수 있다. 2월 10일까지. 그런데 2월 10일이 지나죠. 그러면 청약은 어떻게 해요? 청약은 자동 소멸한단 말이죠. 청약은 자동적으로 소멸을 해. 그러면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러면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승낙은요, 첫 번째 승낙은 첫 번째 갑의 청약을 받고, 갑의 청약을 받고 해야 돼요. 청약을 받고 해야 돼. 갑의 청약을 받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갑의 청약을 받고 승낙한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갑의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돼요. 동일하게 하는 것을 승낙이에요. 그럼 만약에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그랬더니 을은 5천만 원에 산다 그러면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죠. 세 번째요, 승낙 기간 내에요. 승낙 기간 내 편지가 뭐가 되고 발송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도달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송되고 도달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요, 여기를 보면 승낙의 발송은 기간 아닌데 도달은 지금 늦게 도달했죠. 늦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연착된 승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승낙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은 어떻게 한다? 승낙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청약을 했죠. 승낙 기간을 정해가지고 청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승낙 기간 안에 발송도 되고 도달까지 해야 돼. 기간 안에 발송이 되지 않거나 기간 안에 도달되지 않으면 우린 것을 승낙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됐나요 지금?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승낙이라고 하는 승낙에 뭘 해야 돼? 의사를 뭘 해야 돼? 표시해야 돼. 승낙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는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죠. 여러분, 우리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우리는 여러분요, 승낙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승낙할 의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언제까지 확답을 해라. 확답을 하지 않으면 너가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 갑이 나한테 편지 왔는데 물건을 딱 보내면서 이 물건 받고 5일 안에 확답을 해라. 아무런 확답이 없으면 너가 승낙한 것을 보겠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물건하고. 그런데 나는요, 반드시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5일이 지나도록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 이 말이죠. 방치. 5일이 지나도록 방치했어.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승낙 뭐죠? 승낙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이죠. 왜?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승낙하라. 승낙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을 보겠다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승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승낙을 뭐냐? 의사를 표시해야 승낙한다고.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의사 표시 즉 승낙이란 말이 없어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의사 실현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요, 또 좀 있으면 아니죠. 내년에 뭐가 나오냐? 아마 문제집이 나올 거예요. 문제집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문제집이 나오면 문제집을 이렇게 구입을 해야지 나중에 뭘 할 수 있죠?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집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어차피 다른 사람 다 구입하고요. 나도 강의를 드려야 되니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문제집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문제집에다가 가져와가지고 낙서를 쭉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집에다가 낙서를 이렇게 쭉 할 수 있다면 낙서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산다고 말을 하고 승낙을 하고 낙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 살 거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딱 보고 문제 딱 보고 괜찮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학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 낙서하면 안 되는데요. 그럼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낙서했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나 어떡하죠? 이렇게 물으면 낙서했으니까 당신 사야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냐? 원래는 내가 물건을 살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낙서를 해야 되는데 산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낙서를 하죠. 그러면 그 책에다가 낙서를 할 때 뭐가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한다. 언제요? 낙서를 한 때. 그러니까 의사실현은 그러한 사실이 뭐한 때? 있는 때. 낙서를 한 때, 있는 때, 낙서를 한 때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먼저 의사실현을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 10페이지는 먼저 10페이지요. 10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10페이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승낙 의사표시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냐? 532조로 봐봐. 532조. 거기 보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줄고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승낙이라는 말이 없어도 이 말이죠. 필요한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뭐한 때? 있는 때 동그라미. 있는 때. 거기다 써 안 때 X라고. 안 때가 아니고 뭐한 때? 있는 때 이란 말이죠. 그럼 그 밑에 봐봐. 예를 들면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오자 책을 사기로 하고 책에 이름을 적었다. 책에 이름을 적었다. 그럼 언제? 이름을 적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 이 책에다가 이름을 딱 적었는데 적어놓고 나서요. 책을 다시 반송을 했어. 그랬더니 서점에서 뭐라고 그래? 책에다가 낙서해놓고 반송하면 어떡하냐고. 당신이 이거 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 아, 그럼 책에다가 낙서하면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알 때, 안 때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약 책에다가 뭘 했을 때 낙서를 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있는 때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단 말이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안 때,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를 다 끝냈죠? 여기를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에 봐봐. 최근에 중요한 것은 갑의 청약을 받고서 뭘 해야 되냐? 승낙을 해야 되는데요. 승낙을 받기 전에 청약한 경우가 있어. 받기 전에 청약. 이 갑의 청약을 받고 승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갑의 청약을 받기 전에 다시 청약한 경우가 있어. 이걸 우리 뭐라 한다? 교차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청약이다? 교차 청약.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무조건 승낙이 아니에요. 무조건 승낙이 아니고 승낙은 뭐냐? 청약을 받고 하는 게 승낙이에요. 청약을 받고 하는 게 승낙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받지도 않고 하면 승낙이 아니다?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교차 청약이라는 것이 뭐냐?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교차 청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이한테 1억 원에 사라고요. 그래서 1번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어. 을한테요. 청약 언제요? 1월 1일부터 해서 1월 5일 날 도달한다 이 말이죠. 1월 5일 날 을한테 도달했어요. 그러면 을은 언제요? 도달하고 1월 6일 날이나 7일 날이나 8일 날이나 승낙을 해야지 승낙이죠.
왜냐하면 청약을 받고 승낙해야 되니까 뭐라 했냐?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청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은요, 갑이 집을 판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 을이 갑한테, 자기는 갑이 당연히 을한테요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청약을 보냈는데 을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자기한테 청약한 것을 모르고 갑의 집을 판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자기가 갑의 집을 사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언제냐? 여기요 1월 3일 날, 1월 3일 날요 을이 다시 갑한테, 을이요 누구한테요? 갑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당신 집을 1억 원에 사고 싶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이 편지가 1월 3일 날 보냈더니 갑이라는 사람한테 언제 도착하냐? 1월 8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얼마에 산다고 얘기했죠? 1억 원에 산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어떻게 하냐? 갑이 청약을 하면 청약을 받고 승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의 청약을 받기 전에 을이 또 청약을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갑의 청약과 을의 청약이 서로가 교차가 됐죠? 크로스 됐죠?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얼마로 해야 돼? 1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도 을에게 1억 원에 사라고 얘기하고 을도 갑에게 1억 원에 파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죠.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양청약이 또 도달해야 돼. 양청약이 도달하는 것은 늦게 도달할 때, 빨리 도달할 때 양청약이 도달해야 되죠. 그러면 늦을 때, 빠를 때? 늦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요 교차청약 이러면 죄송한데요 어디로 보냐? 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9페이지 보면 맨 위에 말고 가운데 까맣게 돼 있죠? 교차청약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요 2월 1일 청약을 해서 2월 5일 도달했는데요 을도 갑한테요 2월 3일 청약을 해서 을이 갑한테 2월 8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이렇게요 을은 갑한테 1억 원에 팔래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란다? 이것을 1억을 말한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해. 교차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다 이 말이죠. 뭐라고? 동일한 내용의 청약. 그런데 2월 5일하고 이러면 2월 8일이라고 돼 있죠. 2월 5일하고 2월 8일 그러면 언제 도달했다? 양청약이 도달해야 되니까 늦게 도달할 때,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그래서 2월 8일 날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봐봐.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그랬는데 을은 갑한테요 8천만 원에 팔래 그래서 8천만 원에 팔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청약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봐봐 여기. 이제 여기요 교차 청약이라는 것이 하나 끝났죠? 교차 청약 끝났으면 이제 뭘 보냐? 여기. 교차 청약 끝났으니까요. 이제는요 이 두 장 보면 되죠? 봐봐.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봐봐요. 갑하고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그럼 1번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청약. 1억 원에 살래?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을이? 2번요. 2번 을이 너무 비싼데 9천이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이.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그랬어. 그런데 을이 뭐라 해요? 을이 9천만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갑의 청약에 대한 뭐죠? 거절이죠, 거절. 거절임과 동시에 뭐란 것이다? 뭐를 해요? 을이 누구에게? 갑에게 9천으로 새로운 뭐란 것이다? 청약을 한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그랬는데요. 을이 뭐라 하냐? 9천이면 살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은 갑의 1억 원의 청약에 대해서 나는 거절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을이 갑한테 새롭게 얼마로 청약을 했다? 9천에 청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뭐죠? 여기요. 여기 또 3번 갑이 뭐라 하냐? 야 어떻게 9천이냐? 9,500이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말이 또 무슨 말이에요? 을의 9천에 대한 청약에 대한 뭐죠? 거절임과 동시에 9,500에 대해서 뭐다? 새로운 청약이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을이요. 을이 알았어 그러면 9,500에 살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우리는 승낙이죠. 승낙을 하면 계약이 말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면 옷가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우리 밀당한다고 하죠? 이게 바로 밀당 아니에요. 갑이 1억 원에 살아가니까 9천에 살게요. 그러니까 또 갑이 그럼 500만 더 주세요.
그럼 여기 500도 너무 비싼데요? 그럼 또 300만 주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9,300 합시다. 이렇게. 9,500 합시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 뭐다? 갑의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의 청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청약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의 청약인데 9,500에 살게요. 9,500 이렇게 하면 변경을 가한 거잖아요. 이 변경을 가한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거기요. 거기 보면 새로운 청약이랬죠. 청약의 변경이라 조건을 붙였다. 이렇게 돼 있죠.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했죠. 1억 원에 살래? 그런데 을은요. 을은 어떻게 돼요? 을은 얼마에 산다? 9천에 산다. 9천. 그럼 이 9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1번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다. 거절이가 어떻게 된다? 갑의 청약은 없어져요. 그다음에 을이 뭐죠? 을이 9천만 원에 발송한 승낙은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죠. 승낙은 뭐가 승낙이냐? 갑의 청약하고 동일한 게 승낙이에요. 그런데 승낙이 아니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그 별 있죠? 새로운 청약이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다시 어때요? 3번 갑이요. 갑이 이에 대해서 알았어? 그러면 9천에 팔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9천에 승낙을 하면은 9천만 원에 대해서 뭐 한다?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 다시 9,500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어때요? 을의 9천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새로운 뭐로 본다?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연착된 승낙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봐. 여러분 연착된 승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두 가지의 편태로 딱 봐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승낙기간 내에 발송되고 도달해야 된다. 승낙기간 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면서 뭐라냐? 2월 1일부터 2월 10일 안에 승낙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을이 2월 3일 날 발송을 해요. 일단 발송을 하잖아요. 일단 그러면 계약이 성립을 해요. 일단 발송하면은.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것이 2월 5일 날 도달하죠. 도달하면은 2월 3일부터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승낙 기간 내에 발송되고 도달한 거죠. 알겠죠?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해가지고 2월 1일 날 도달하죠. 2월 1일 날 도달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이요 2월 9일 날 승낙을 발송을 한 거예요. 일단 발송을 하면 계약이 성립하죠. 그런데 2월 9일 날 발송해서 이런 우리나라 편지가 2월 9일 날 발송하면 당연히 언제부터 도달해요? 2월 11일 날 도달하죠. 그러면 2월 10일 날 끝나죠. 그러면 2월 10일이 지나면 청약은 자동으로 뭐를 한다? 소멸한다고 그랬죠. 아까 청약은 어떻게 한다? 청약은 자동 소멸하죠. 우리가 승낙은 뭐냐? 청약이 있을 때 하는 게 승낙이란 말이죠. 청약이 있을 때. 그런데 여기를 보면 2월 10일 날 끝났죠? 그러면 청약이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편지가 늦게 도달했죠? 늦게?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연착된 승낙이다. 이렇게 하죠. 연착된 승낙은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요. 맨 처음에는 누가 청약을 했죠? 갑이 1억 원에 살래 청약을 했죠? 이제는 다시요.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본다? 새로운 뭐로 본다?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 그러면 맨 처음에는 누가 청약을 했죠? 갑이. 이제는 다시 누가 청약한 것이 된다? 을이 새롭게 청약한 것을 보죠? 그러고 나서 갑이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당연히요. 2월 9일 날 편지를 보면 당연히 2월 11일 날 도달하죠. 그런데 여기를 한번 봐봐. 여기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요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해서 2월 1일 날 해서 2월 10일까지 이렇게 승낙을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발송했냐? 2월 3일 날 발송해서 2월 3일 날. 그럼 이런 봐봐. 우리나라 전국 어디나 2월 3일 날 편지를 보내면 울릉도고 독도고 2월 10일 안에는 당연히 도달한다 안 한다? 해 안 해? 당연히 도달하죠. 2월 3일 날 보내면 당연히 이 안에는 당연히 도달할 수 있죠. 당연히요. 당연히 도달하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2월 3일 날 편지를 보낸 것이 2월 12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연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연착은 연착인데 이 연착하고 이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기는요 2월 9일 날 편지를 보냈으니까 당연히 2월 11일 날 도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요 2월 3일 날 보냈는데 2월 12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지연의 통지를 했느냐?
지연에 통지를 했느냐? 통지를 했냐 안 했냐? 통지를 했다?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한 거예요. 지연에 통지를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여기서요. 연착에 통지를 했냐 봐. 연착에 통지. 그래서 연착에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하는 거예요.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 안 했다 그러면 계약은 뭐한다? 성립해. 언제 성립하냐? 2월 3일 발송시. 발송시에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알아야 될 게 연착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 말인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늦게 도달할 거니까 연착된 승낙이니까 계약이 불성립하지만 여기는 무슨 말이 나오냐? 2월 3일 날 편지를 보냈는데 왜 편지가 2월 13일 날 도달했냐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항상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우체국의 사정이다. 우체국 사정에 의해서 다른 말은 뭐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천재지변 또는요 충분히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된 경우? 연착된 경우 이렇게 이런 말이 꼭 나와. 그러니까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다. 충분히 2월 10일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냈는데 발송에도 불구하고 연착됐다. 그 말이 뭐냐? 천재지변에 의해서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서 철도 파업에 의해서 이런 말이죠. 이런 것에 의해서 도로가 편지가 연착됐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이 꼭 나와.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 먼저 지연의 통지를 했냐 안 했냐? 했다 계약이 불성립해. 지연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연착됐다고 통지했냐 안 했냐? 연착됐다고 통지했느냐 안 했냐? 안 했다? 그랬을 때만 계약이 성립해. 그러니까 무조건 연착에 통지한 게 아니에요. 여기 봐봐 여기는 2월 9일 날 편지를 보냈더니 당연히 2월 11일 날 도달했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연착이 되니까 연착에 통지할 필요가 없어. 계약이 당연히 불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 나오냐? 우체국의 사정이다, 천재지변이다, 철도파업이다,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인데 늦게 도달했다. 이런 말이 꼭 나와. 그렇게 나왔을 때 연착에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연착됐다 해서 연착에 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연착되는 것은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게끔 편지를 보냈는데 연착됐다? 그때는 너 편지가 연착됐다고 통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연착됐다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봐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연착된 승낙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갑에 일어가고 을이죠. 2월 6일 날 편지를 승낙을 발송하죠. 그럼 발송하면 무조건 계약이 성립해. 그래서 편지가 2월 9일 날 도달하죠. 2월 9일 날 도달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2월 6일부터 계약이 성립하죠. 그런데 언제 편지가 도달했다? 2월 16일 날 도달했죠. 2월 16일 날 도달했죠. 우리 이것을 말한다. 연착된 승낙이죠. 원칙적으로 연착된 승낙을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지만 예외적 여기가 아주 중요하죠.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된 경우 철도 파업, 천재지변, 우체국의 사정 이런 말이죠. 이랬을 때는 뭐를 해야 돼? 지연의 통지를 해야 돼. 지연의 통지를 했다. 계약이 불성립한다. 지연의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 또 무슨 통지를 해야 돼?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 연착의 통지를 했다. 계약은 불성립하고 연착의 통지를 안 했다. 계약은 성립한다. 언제 성립한다?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이것만 정확하게 가면 돼. 계약이 성립하는데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2월 6일 발송시라고 써봐. 2월 6일에다 발송시 아주 중요해. 발송할 때 2월 6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밑에 한번 봐봐. 그 밑에 박스를 보란 말이죠. 이런 박스를 보면 여러분 뭐라 나왔죠? 2월 6일에 발송을 하면 봤어요? 2월 6일 발송을 하면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것이라고 우리 예상하고 믿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편지가 연착되어 을은 연착을 모르는 상태이므로 갑은 을에게 연착의 지연의 통지를 해야 하고 이때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고 하게 되면 계약은 뭐한다? 불성립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편지를 보낸 사람은요 봐봐. 2월 3일 날 편지를 보냈으면은 당연히 2월 10일 안에 편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는 거지. 을은
2월 12일 날 도달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어디나 3일이면 들어가는데 2월 3일 날 보냈으면 2월 10일 안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성낙은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믿겠죠. 믿고 계약금도 준비하고 중도금도 준비하고 잔금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어떻게 해요? 땅도 팔고 집도 담보 잡히고 안 되면 마누라도 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요, 아무것도 을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이요, 편지가 너무 늦게 도착했다고 해서 무시를 해버리면은, 연착에 통지를 안 해주고 무시를 해버리면은, 을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고 돈을 다 준비했는데 갑이 그 연착됐다고 해서 무시하고 아무 말도 연락도 안 해주면은 결국 손해본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을을 보호해야죠. 그러니까 갑은 언제나 연착에 통지를 해주는 게 아니고 2월 9일 날 편지를 보냈는데 2월 11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연착에 통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2월 3일 날 편지를 보냈는데 2월 12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데 늦게 도착했죠? 그때 연착에 통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연착에 통지를 안 했다? 연착된 것으로 본다? 안 된 것으로 본다? 안 된 것으로 본다?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발송할 때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언제? 발송할 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